그리고 여기에 또 쿠팡이 관여가 되면서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쿠팡하고 직접적인 커넥션이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사건은 단지 당내 권력 투쟁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쿠팡 사건하고 맞물려 가지고 김병기 원내대표를 양쪽에서 협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쿠팡이 하는 짓 좀 보시죠. 쿠팡이 이제 대한민국 기업이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셨을 것 같고, 예. 자, 쿠팡에서 지금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뉴스 영상 잠깐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 모회사 주가가 7% 이상 올랐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나서서 쿠팡 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조사 결과를 시장에 퍼뜨린 결과입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오늘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INC 주가가 7% 이상 올랐습니다. 쿠팡 INC 주가는 장 초반 10% 이상 오르다가 조금 내려서긴 했지만 여전히 전날 종가인 22.8달러에서 2달러 가깝게 오른 수준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하루 만에 6조 원가량 불어났는데 지분 10%를 가지고 있는 김범석 의장도 6천억 원 정도 평가 이익이 늘었습니다. 다만 정보 유출 사건 이전에 주가가 28달러를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10%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뉴욕 증시는 어제 크리스마스로 하루 쉬었기 때문에 오늘이 쿠팡이 일방적으로 3,000명의 개인정보만 유출됐다고 발표한 이후 첫 개장일입니다. CNBC 등 각종 투자 전문 매체들은 쿠팡의 이 주장을 그대로 전했고 투자 매체 배러는 이번 발표로 한국 소비자들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가 쿠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쿠팡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거액을 기부하는가 하면 지난 5년간 150억 원 이상을 로비에 쏟아부으면서 미국에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돌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의회와 무역대표부, 정치인 등이 직간접적으로 쿠팡 지원에 나섰고 언론들도 쿠팡 측 입장만 전달하고 있어서 미국 여론은 쿠팡 일변도로 흐르는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주에 긴급 회의까지 소집을 했어요. 쿠팡에서 이제 피해가 3,000명밖에 안 된다. 3천만 명이 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그 중에 유출된 거는 3,000명밖에 없다라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 정부에서 뭐 지시를 했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쿠팡 측에서는 지금 뭐 경찰이건 국정원이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엄중 대응을 하도록 지금 국세청 14팀인가요? 뭐 저승사자라고 불린다는 기업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국세청 14팀이 지금 투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상까지 걸려 있다고 그래요. 이 쿠팡 세무조사를 잘하면은 그 뭡니까? 승진을 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저기 포상? 포상 계획까지 지금 발표가 얘기가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완전히 작심을 한 거죠. 이번 기회에 국세청 사부 14가 아니고 사부구나 사부. 예. 국세청 사부가 이제 뭐 기업의 저승사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검찰보다는 국세청이 더 무섭죠. 예. 세무조사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재래식 언론을 조중동을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저기 뭡니까 다 그 세무조사로 다 때려잡아가지고 그 당시에 조중동이 맥을 못 쳤어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이제 그런 권력 행사를 좀 제대로 못했지. 목소리만 컸지. 너무 민주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노무현 정부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권력 행사할 때는 권력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탈권위주의를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권력기관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권력기관을 그닥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도나도 막 덤벼드는 상황이 된 거죠. 개나 새나. 그때 이제 버르장머리를 배려놨다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뭐 조중동 폐간해야 된다고, 조선일보 폐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권력 행사를 안 함으로써 오히려 조중동이나 검찰 애들이 더 날뛰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좀 패착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세무조사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 25일이니까 뭐 한 이틀 된 거네요. 그죠? 크리스마스 때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이거 다 때려잡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것들이 보란 듯이 지들 멋대로 자체 수사 결과 발표를 해가지고 오늘 뭐 저기 김범석이는 6,500억을 벌었대잖아. 오늘 하루 동안만. 아니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런 짓을 합니까?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지 저거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납작 엎드려도 살까 말까 한 상황인 거예요. 쿠팡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뭐 미국 기업이니까 지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를 보면은 이재명 정부 분위기를 보면은 야 이거 진짜 완전히 탈탈 털어가지고 가루를 만들겠다. 심지어는 지금 그 영업 정지를 시키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것들이 거기다가 완전히 불을 지른 거잖아 지금. 안 그래도 대통령님이 화가 나 있는 상황에 뭔 팡인지 그 그냥 팡팡 잡아라 라고 직접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여기다 대놓고 수사 결과를 지들 멋대로 발표를 한다? 이거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이거 미친놈이죠. 그거는 역설적으로 쿠팡이 뭐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믿는 게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합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믿는 구석이 뭘까? 그거를 이제 제가 열심히 추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간정관 수사 결과를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게요. 열심히 추적을 해보고 있어요. 쿠팡의 김범석이는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날뛰나? 무슨 똥배짱인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을까? 그 믿는 구석이라는 건 뭐 국민의힘을 믿어가지고 지금 살 길이 열리는 게 아니죠. 그죠? 예, 비트코리아님, 문팡, 와, 이거 진짜 정답이다, 문팡. 예? 문팡 아니에요, 문팡. 문재인을 믿는 거 아닌가?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여기 보세요. 예, 쿠팡 강남 사무실을 쿠팡 그 상설특검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23일. 23일이에요. 이거 잘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휴일이 오기 전에, 이번 주에, 그죠? 이번 주에 쿠팡 강남 사무실을 압수를 했는데 이 강남 사무실이 뭐냐 하면은 그죠? 강남 사무실이 대관팀 소속 주요 임원들의 개별방이 있는 이런 사무실이라는 거예요. 대관팀. 대관팀이 주요 임원들이 지금 여기 있다. 네? 그래서 박대준 전 쿠팡 대표방이 있고 1번부터 20번까지 번호가 매겨진 개별방이 있고 전무이상 고위 임원들에게 방이 배정이 돼 있다. 여기 보면 2번 방, 이게 N번 방도 아니고요. 2번 방에는 박대준, 7번 방에는 삼성전자 출신 민병기, 9번 방, 예? 9번 방은 조용우. 야, 이게 조국혁신당이 9번이잖아. 예? 조국혁신당이라 9번 방인 거예요? 이 새끼들 웃기네 진짜. 이 조영우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 비서관을 5년 동안 했어요. 예. 5년 동안 청와대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5년 동안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 3명인가 밖에 없어요. 비서관이. 그 3명 중에 1명이 조영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신복이지. 이게 또 공교롭게 세계일보 기자 출신이네. 예? 세계일보 기자 출신이야. 통일교랑 연관이 있죠. 세계일보의 최대 주주는 통일교예요. 통일교 재단이 그죠? 그 세계일보 지분의 4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건 뭐 세계일보 기자 출신이야. 근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이야.
근데 더 웃기는 건 조국혁신당의 당대표 비서실장을 했어요. 예? 조국혁신당 비서. 그러니까 조국의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여기 9번방. 부사장이에요. 쿠팡. 부사장으로 9번방을 지금 쓰고 있다. 자, 여기가 뭐냐 하면, 예. 조 부사장 총괄 아래 운영된, 그러니까, 자, 요 조용우가 총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강남 사무실을 총괄한 사람이 여기 뭐 7번 방의 민병기나 그 다음에 2번 방의 전 대표 박대준 전 대표가 아니고 이걸 총괄한 사람은 조 부사장 조용우가 총괄을 했다라는 겁니다. CSR 코퍼레이션 사회공헌 협력팀 여기가 사회공헌협력팀 요거를 조용우가 총괄을 했는데 요 사회공헌협력팀이 대통령실 담당 대관 업무를 전담을 했다. 대통령실 담당 대관 업무를 전담을 한 데를 이 조용우가 총괄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이 대외공헌협력팀에 누가 있느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전 보좌관들이 배치돼 있다. 전 보좌관들이. 자,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관들은 누구냐 하면은 지금 폭로하고 있는 애들.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해서 청문회 때, 쿠팡 청문회 때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관도 부르자 뭐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을 했는데 여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관들이 가 있는 애들은 2명이 있었는데 1명은 그만뒀어요. 이 2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작년 12월에 작년 12월에 쫓겨난 사람들이야. 여기 있네요. 여기 아니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작년 12월 9일에 김병기 보좌관 6명을 전원 해고했다. 요런 대목이 나오죠. 그죠? 6명을 전원 해고했는데 이 중에 2명이 쿠팡 대관팀 사회공헌협력팀으로 들어갔어요. 이 중에 2명이. 이 2명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이걸 총괄한 사람이 누구냐? 요거 조용우예요. 그 다음에 정청래의 보좌관은 이름을 까먹었네. 어제 방송을 하고 제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송모식인데 송모씨인데 나중에 기억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청래가 후원회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김포에 지난 총선 때 김포에 출마를 했는데 그때 정청래가 후원회장을 했던 사람이 이 대관팀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조용우가 올해 7월 2일에 부사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조용우가 임명된 뒤에 요 정청래 보좌관하고 김병기 보좌관을 채용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조용우가. 송지원. 카멜레온님이 적어주셨네. 송지원이 정청래의 보좌관이었던 송지원이하고 그 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2명의 보좌관이 조용우가 채용을 해가지고 조국혁신당 문재인의 비서관이었고 조국의 비서실장이었던 조용우가 정청래 전 보좌관 그 다음에 김병기 전 보좌관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사회공헌협력팀을 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공헌협력팀이 언제 구성이 됐냐? 자, 이런 보도가 있어요. 7월 24일에 이 사회공헌위원회가 출범했다. 지역상생 파트너로 성장을 한다라고 23일에 쿠팡에서 공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7월 2일에 조용우가 부사장으로 임명이 된 다음에 강남에 사회공헌팀을 만들어 놓고 그 사회공헌팀에서 뭐 이런 사람들 위원장은 쿠팡 박대준 대표가 맡고 여정성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임혜자 전 국민권익위 위원 등
외부 임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사회공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7월 24일이에요. 7월 24일에. 자, 그리고 이런 보도가 있어요. 쿠팡 박대준 해킹 발표 직전 대관 조직에 고성으로 질타를 했다. 이게 참 흥미로운데, 자, 일단 요 일지를 이제 한번 보시죠. 일지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일목요연하게 현재 상황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제가 요걸 일지로 또 오늘 준비를 하느냐고 힘들었어. 좋은 방송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쿠팡 게이트를 제가 이렇게 일지로 또 이거 언론사에서 뭐예요? 이거 기자들이 안 하니까 내가 직접 하게 되잖아. 기자들이 좀 제대로 취재를 하면은 제가 이런 걸 합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일지를. 일단 요거는 계속 내용을 채워 나갈 거예요. 일단 언론에 공개된 확인된 일지만 제가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최초 유출된 게 6월 24일이에요. 6월 24일에 최초 유출이 됐고요. 7월 2일에 한 일주일쯤 지난 뒤에 조영우 부사장을 임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조국당 비서실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월 24일에 쿠팡 사회공헌위원회가 출범을 해요. 그리고 9월 5일에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박대준 대표와 오찬을 합니다. 자, 이 오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 조영우 밑에 김병기 원내대표 비서관이 임명이 돼 있는, 취직이 돼 있는데 대관 업무 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를 하기 위해서 만났어요, 박대준을. 박대준을 만나서 네가 우리 보좌관, 내 보좌관들 데려다 놓고 자꾸 내 이름 팔아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박대준이를 만난 거야. 그래서 몇십만 원짜리 밥을 사주는데도 본인은 3만 8천 원짜리 스파게티를 먹고 헤어진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냐면은 네가 그 사회공헌팀에 내 과거 나랑 싸우고 해고된 내 뒷담화 까다가 해고된 보좌관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국회에 로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박대준을 만난 거예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지 말라고. 그리고 뭐 취업 불이익을 줬다, 압력을 넣었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 이 새끼들 문제가 있는 놈들이니까 너 니네 얘네들 가지고 대관 사업하면 잘 안 될걸?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어. 근데 걔네들의 취업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언급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내 이름 팔아가지고 우리 의원실 팔아가지고 대관 사업 하지 말아라 쿠팡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게 9월 5일이고 9월 5일 시점에는 쿠팡 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공론화가 안 됐을 때예요. 네, 최평님, 네, 감사합니다. 네, 와우님 감사드립니다. 공론화가 안 됐을 때죠. 그러면은 그 쿠팡의 그 퇴직금 사건은 9월 5일 시점에 역시 퇴직금 사건도 공개가 안 됐을 때예요. 그 검사가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폭로를 한 거잖아. 쿠팡에서 이런 뭐 압력을 넣었다. 예. 이런 폭로를 한 게 9월 말쯤일 거예요. 9월 말쯤에 폭로를 했기 때문에 9월 5일 시점에는 퇴직금 사건도 없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없었어요. 즉 쿠팡이 전혀 이슈화되지 않을 시점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김대중 대표를 만나서 뭘 요구한 거냐. 내가 해고한 보좌관들을 대관팀에 채용을 했는데 내 이름 팔고 다니지 마라. 내가 원내대표인데 내 이름 팔면 되냐? 라고 경고를 하기 위해서 만난 자리가 9월 5일 회동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쿠팡이 조영우를 조국당 비서실장 출신, 문재인 비서관 출신의 조영우, 민주당의 영향력이 크겠죠. 이 사람을 부사장으로 앉혀가지고 자 7월 2일 이후부터 사회공헌위원회도 만들고 사회공헌팀도 만들어서 2달여에 걸쳐서 국회에서 로비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한 게 김병기 원내대표인 거야. 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취업에 불이익을 주려고 쿠팡 대표를 만난 거라면, 자, 이 김병기 전 보좌관이 11월 17일에서야 사직을 합니다. 김병기 전 보좌관이 11월 17일에 사직을 해요. 만약에 압력을 넣어서 사직을 한 거면은 훨씬 빨리 했어야죠. 훨씬 빨리. 응? 훨씬 빨리 사직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달이 지난 11월 17일에서야 사직을 했어.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란 얘기예요. 심지어 요 사이에 한 명 사직하기 전에 한 명을 더 채용을 했어요. 한 명을 더 채용했어. 김병기 보좌관은 그 뒷담화 까던 놈들을 한 명을 더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김병기 의원 전 보좌관이 이 사직하는 시점이 아주 절묘합니다, 여러분. 11월 17일인데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냐? 자, 보세요. 자, 11월 18일 날, 그러니까 17일 날 사직을 했는데 다음날 공교롭게도 서영교가 대한변협 회장, 대한변협도 쿠팡 로비팀이 있었다라는 거 최근에 확인이 됐고, 쿠팡 로비팀의 그 대한변협 로비팀에 김병기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 또 역시 2명이나 들어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서영교가 대한변협 회장이랑 미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쿠팡 임원이 참여를 했어. 그래서 논란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건 확실치는 않은데 여러 가지 정황상 서영교가 만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관이에요. 대한변협의 임원이면서 쿠팡 대관팀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관이었어. 그래서 그 자리에 쿠팡의 전무이사가 자리를 함께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대한변협의 또 겸직 임원이에요. 이 2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김병기 전 의원의 보좌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영교가 만난 사람은 대한변협 회장과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예, 이거는 이제 확인을 더 해봐야 돼요. 확인을 더 해봐야 되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전날 쿠팡 임원을 사직을 하고 다음날 서영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날 바로, 그죠? 그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고 처음 알았다라고 쿠팡에서 발표를 했어요. 서영교를 만난 날, 그 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의 전 보좌관이 사직하고 다음날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는 팩트를 처음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일날 과연 처음 알았을까요? 6월 24일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6월 24일이에요. 6월 24일. 근데 무려 5개월이 지난 11월 18일에 본인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고 처음 인지를 했다. 이런 주장을 했어. 과연 그럴까요? 이거는 쿠팡의 주장이에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수사를 해봐야 알죠. 수사를 해봐야 알 거 아닙니까? 수사를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정황상 제가 볼 때는 공교롭게 서영교 만난 날 알았대. 그리고 20일 날 11월 20일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처음 공지를 하고 11월 30일에 민간합동조사단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날짜를 정확히 확인을 못 해드렸는데, 자, 김병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12월 16일이에요. 12월 16일부터 노컷뉴스가 김병기와 쿠팡이 오찬을 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12월 22일 한겨레가 칼에서 숙박권을 받았다고 보도를 해요. 그 다음에 12월 24일 공항에서 특혜 의혹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에 정청래가 김병기의 사퇴를 압박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2가지나 폭로가 또 이루어졌죠. 이게 단지 우연이냐고. 이 폭로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폭로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김병기 전 의원의 보좌관, 쿠팡에서 사직한
자, 김병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김병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쿠팡에서 사직을 했다라는 거예요. 쿠팡 대관팀에 있으면서 김병기에게 제보를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쿠팡을 사직을 하고 김병기를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쿠팡을 사직을 하고, 그리고 서영교는 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서영교는 원내대표 경선을 해서 만났나?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자, 서영교를 만났어요. 서영교를 만나서 서영교를 만난 이후에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다 우연이냐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래서 제가 쿠팡 게이트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쿠팡 게이트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서영교는 이를 관련해서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참 묘한 게, 여러분 지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김병기, 요거 제가 자료를 하나, 자료를 하나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김병기 원내대표, 자, 서영교가 쿠팡 임원하고, 서영교가 쿠팡 임원과 식사를 했다. 이게 어떻게 언론에 공개가 됐느냐? 자, 이겁니다. 상설특검 임명 하루 만에 부적절한 만남. 자, 여기 보시면은 대한변협 김정욱 회장, 서영교 의원, 이용명 쿠팡 상무. 이땡명이네. 이게 맞네. 그러면은 이땡명. 그죠? 이 쿠팡 상무가 맞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억이 나시나? 이거 제가 잠깐 찾아볼게요. 며칠 전에 제가 보도를 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거 저도 지금 보고 확인이 됐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텔레그램 방에 뒷담화 깐 거, 그거 잠깐만 제가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이게 갑자기 또 신내림이 왔나 봐요. 지금 제가 우연히 발견을 한 거야, 이거는. 거기 변호사가 한 명 있어요. 변호사 출신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SNS에, 공개를 했잖아요. 텔레그램 내용을. 텔레그램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이거 일단 잠깐 보시죠. 여기 보면은, 이땡명 변호사가 나와.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땡명이죠. 이땡명 보좌관 변호사. 저분은 사무총장님인데, 그죠? 이땡명 보좌관 변호사잖아, 그죠? 이땡명. 이땡명이, 자, 여기 지금 여기에 등장을 해. 이게 참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방송하다가 우연히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자료를 제가 자세히 안 봐가지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땡명 보좌관이라고 나오죠. 변호사라고 가로치고. 여기 보면 쿠팡 상무 이용명. 쿠팡 상무네? 참석자 오늘 오후 12시 오찬 예정. 현재까지 변동 없음. 참석자 대한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회장, 서영교 의원 법사위, 그 다음에 이용명 쿠팡 상무. 이 문자가 노출이 돼가지고 서영교가 쿠팡 임원이랑 오찬을 했다라는 논란이 벌어진 건데, 이용명이 이 쿠팡 상무가 그래서 이게 보고가 됐나봐.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이게 보고가 된 이유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알 거 아니에요. 이 본명을, 보좌관이었으니까. 이용명이 이땡명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금 쿠팡 대관팀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 그 보좌관이. 맞네 이게. 이거 진짜 하늘이 도왔어요. 제가 이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고 지나갔다가 지금 퍼즐을 맞춰보니까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관, 지금 이거 폭로하고 있는 놈, 그 놈이네 이거. 이땡명 쿠팡 상무. 그거를 서영교가 만난 거네. 그러면서 언론 취재 방향, 특검 임명 이틀차, 특검
상설특검 추천기관 중 한 곳인 대한변협을 만나는 게 부적절하다. 이게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예? 이게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끄러워진 거예요. 서영교가.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 문자를 노출한 이유가 있네요. 그거 작전 짠 거네, 이것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난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이거 청래파가 모여가지고 작전 짠 거 아니에요? 김병기 쿠팡이랑 만나가지고, 쿠팡 임원이자, 대한변협 임원이자, 김병기 원내대표의 전 보좌관이자, 지금 김병기 폭로를 주도하고 있는 보좌관인 사람을 11월 18일에 서영교가 만났어. 만났다가 딱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용명 쿠팡 상무를 김병기 원내대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 그리고 걔가 계속해서 뉴스타파에 제보를 하고 있었잖아. 그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선 대단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노출을 한 거네, 이거를. 당시 이거 KBS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검이 임명됐는데요. 하루 만인 어제 여당 법사위원과 특검 추천에 참여한 대한변협 회장 오찬에 쿠팡 임원급 인사도 동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인사는 변협 간부 자격으로 참석했고 쿠팡에선 퇴사했다고 했지만 퇴사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어제 정호경 서울 여의도 63빌딩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식당으로 들어섭니다. 약 2시간 20분 후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서 의원 옆은 쿠팡 임원급 인사 A씨와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입니다. 상설특검 수사를 앞둔 쿠팡 임원급과 오찬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전혀 관계없어요. 저희 그 협회이죠, 협회. 동행한 A씨는 민주당 보좌진 출신으로 지난 10월 쿠팡에 입사했으며 현재 대한변협 간부로도 활동 중입니다. A씨는 상설특검이 결정된 이후 2주 전 퇴사 통보를 받았다며 변협 회장 수행 차원에서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퇴사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함께 있었던 변협 회장은 상설특검 추천위원회 당연직으로 이번 특검 추천에도 관여했습니다. 서 의원은 여당 법사위원으로 국정감사 등에서 쿠팡 수사 문제를 비판해왔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해서 그 쿠팡이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한 지 하루 만인데 회동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변협 인사들을 만난 것이지 쿠팡 관계자를 만나지 않았다며 악의적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쿠팡과 관련 있는 인사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거라고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변협은 A씨가 현재는 쿠팡과 관계가 없는 줄로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나니까 퍼즐이 딱딱 맞춰지기 시작하죠. 그 이땡명, 제가 본명을 정확히 몰라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의 전 보좌관이 이땡명이라고만 공개가 됐기 때문에 동일 인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명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이용명이에요. 쿠팡 관계자, 쿠팡 임원이 서영교랑 만나서 식사를 한 쿠팡 임원은 이용명입니다. 쿠팡 상무죠. 예, 상무이사 이용명인데 서영교는 전혀 모르는 듯한 이런 얘기를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것도 이제 참 특이하긴 하죠, 여러분. KBS는 어떻게 알고 저기 카메라를 가져가서 저 장면을 찍었을까요? 저 진짜 역사적인 장면이 됐네요. 김병기에 진짜 야, 이게 뭐 국정원 그냥 국정원이 아니네. 김병기 라인 쪽에서 이게 제보가 된 건가? 그런 거 같네, 지금 보니까. 그리고 문자 노출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 저런 얘기를 들으면 서영교가 자기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쿠팡 상무를 서영교가 만나가지고 식사를 한다? 대단히 불쾌하고 대단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아니 그런 걸 다 떠나서 쿠팡에 대한 상설 특검을 하는데 법사위원이 가서
그 쿠팡 관계자 임원을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거죠. 아무튼 누군가 제보를 했으니까 KBS가 카메라를 들고 가가지고 그 장면을 찍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지금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쵸?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정적 증거가 된 거야. 자, 서영교는 쿠팡 임원이 누구예요? 하고 모르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용명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관이었다면, 김병기 원내대표의 전 보좌관 이땡명과 쿠팡 상무이사 이용명이 동일 인물이라면, 아직은 추정이에요. 한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알고 있겠죠. 동일 인물이라면 과연 서영교가 몰랐을까요? 모른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서영교가? 여러분? 그 이용명 쿠팡 상무이사가 김병기 원내대표의 전 보좌관이었다면 서영교가 그 사람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한 게 이게 맞는 사실이냐고. 심지어는 9월 5일에 그 전 보좌관 문제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 대표를 만났는데 서영교가 김병기 의원의 문제의 보좌관들이 쿠팡에 취직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을 리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거짓말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공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서영교는. 공작이 아니라 저거야말로 제보인 거죠, 제보. 법사위원이 상설특검 대상 출범한 날 쿠팡 관계자 임원을 왜 만납니까? 모른다라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대한변협에 지금 대한변협 대관팀에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관이 3명이나 지금 채용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대변인이 아니죠. 원내대표의 보좌관이 3명이나 채용이 돼 있어요. 대한변협에. 그래서 대한변협이 지금 주범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폭로전의 주범이 대한변협이다. 그래서 쿠팡 임원이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폭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얘네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앞으로 계속 수사를 할 거고, 수사 결과들을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제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밝혀낸 수사 결과는 뭐냐? 6월 24일에 개인정보가 최초 유출됐고, 쿠팡 측에서는 11월 18일에 개인정보 유출을 처음 인지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자, 적어도 7월 2일 이전에 6월에 쿠팡은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7월 2일에 문재인의 비서관 출신인 조용우를 조국당에서 빼내가지고 쿠팡 부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조용우의 지휘하에 정청래 보좌관이었던 송지원이를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원수를 지고 있었던 이땡명 등등 김병기 보좌관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고 사회공헌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국회 로비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국회 로비를 7월부터 했다. 자,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7월부터 로비를 하기 시작을 했고, 주로 친문 조영우가 부사장이었고 대관팀을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문 라인으로 로비가 들어갔을 거라는 겁니다. 쿠팡의 로비가 친문 라인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이것을 확인한 게, 김병기 원내대표였던 거예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7월, 8월에 쿠팡 대관팀이, 쿠팡 사회공헌팀이 국회에서 설치고 다니니까 쿠팡 사장을 불러다가 경고를 한 겁니다.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공지를 해야 되죠. 그게 11월 20일이에요. 공지를 앞두고 김병기가 말을 안 듣고 쿠팡에 뭔가 경고를 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걸림돌이 되니까 11월 17일에 그 이땡명을
이땡명으로 지금 추정이 돼요. 예, 이땡명을 해고를 합니다. 해고를 한 게 사직을 해요. 사직을 하고 그 다음날 이용명이 서영교를 만났어요. 그 다음날 서영교를 만난 날, 자,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처음 알았다 라고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17일에 제가 볼 때는 17일에 사표를 내고 대한변협 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서영교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쿠팡 임원은 2주 전에 사직서를 냈다. 사직서를 2주 전에 내가지고 17일에 사직이 됐겠지. 이렇게 작전을 짠 겁니다, 이것들이. 자, 쿠팡이 믿는 구석은 뭐냐?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벌써 두 사람은 쿠팡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있는 거죠. 세 사람이 저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명이 되는구나. 4명. 쿠팡과 연결고리가 있는 4명은 누구냐? 첫째, 문재인. 왜? 문재인의 비서관이 쿠팡 부사장으로 갔고 대관 업무를 총괄을 했어요. 두 번째, 조국. 조국의 비서실장이 쿠팡의 부사장으로 가서 사회공헌팀을 총괄을 했어. 자, 둘은 연관이 있는 거죠, 지금. 예. 뭐 이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냐? 정청래. 정청래의 수석 보좌관이 쿠팡의 사회공헌팀에 들어갔습니다. 강남팀에. 그죠? 정청래하고 현재 어떤 관계인지 몰라요. 하지만 정청래가 후원회장을 했던 그 수석 보좌관이 지금 쿠팡에 있어요. 현재까지 있어, 송지원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구냐? 서영교예요. 서영교는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폭로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변협회장과 함께 만났어. 그것도 개인정보 유출이 사건이 공개되기 직전에. 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관계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원수진 놈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자, 이 4명은 문재인, 조국, 뭐 조국 외에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조국, 정청래, 서영교는 지금 쿠팡 게이트와 연관이 있는 인물들이에요. 연관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자, 쿠팡의 김범석이 왜 이렇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왔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저는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다라고 봅니다. 보험을 들어놨다, 지금. 쿠팡이 민주당의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강경 대응을 계속 지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쿠팡에서는 정부도 무시하고 제멋대로 날뛰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코를 낀 거죠. 누가 코가 끼었는지 모르겠지만 코를 낀 거고, 그래서 지금 김병기, 이 사건의 내막을 제가 볼 때는 가장 민주당 내에서 가장 지금 정확히 알고 있을 만한 인물이 김병기 원내대표죠. 그죠? 김병기 원내대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서영교가 쿠팡 임원과 만났다라는 그 내용을 먼저 공개를 했고, 그 이전에 쿠팡 사장을 만나서 경고를 했고, 이런 걸로 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 게이트를 쿠팡 게이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다. 자, 그러니까 김병기를 치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땐 그런 겁니다.